어떻게 이렇게 똘똘하니? 이러면서 신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가르친 거예요. 전투 자세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엄마 모델이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부 잘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각각의 어떤 노하우를 적용할 때 어떻게 그 미묘한 차이로 아이에게 공부를 지도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른 마인드로 어떻게 세세하게 다른 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 노하우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평소에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조금 더 실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지 그 5가지 디테일한 노하우 알아볼게요. 사실 자신의 자식을 지적인 아이로 키우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미리 겁이 나서 자신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소질이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예술적으로 그 공부 잘하는 것보다 장사를 잘하는 것, 돈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서 있는 게 더 중요해 생각해서 돈 먼저 가르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튼튼한 몸이 중요해 이렇게 해서 많이 노는 거 위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마다 다 신념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술가 집안에선 예술가가 나오고, 운동가 집안에선 운동하는 친구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풍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의욕적으로 교육에 임하시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하는 것도 사실 음악에 대한 공부죠. 뭐가 다르냐면 조기 교육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거든요. 조기 교육이라니까 되게 거창한데, 만약에 공부에 압도돼 있다면은 조기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막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문제집 풀리고, 일단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기 교육 어때요? 막 부담스럽고 아이가 불행하고 뭔가 너무 부담을 주거나 과도하게 통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신다면 이미 공부에 조금 압도돼 계신 겁니다. 공부에서 자유로운 분은 어떤 식으로 조기 교육을 시키냐면, 일상에서 느긋하게 가볍게 재밌게 천천히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런데 조금씩 도전이 되는, 그 알아가는 재미가 될 만한 그런 지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기억나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젤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젤리를 이제 매번 편의점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과즙 2%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사 먹은 젤리에 복숭아 과즙이 2% 들어있다. 제가 그걸 보고, 이맘때 이거 가르쳐주면 이해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진아, 여기엔 과즙이 2% 들었대. 그러니까 2%가 뭐야? 이러죠. 당연히 꼬맹이가 막 그때 4살이었나? 막 이랬는데 2%가 뭐야? 그래서 이 2%라는 건 이 젤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복숭아 과즙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이렇게 막 굴려요. 이 젤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러면서 막 머리를 굴리다가 하고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조금 들었다. 이거 복숭아 과즙 별로 안 들었네. 순 복숭아 첨가물 덩어리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식품 영양학에 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도가. 그래서 과도하게 안 해요. 사줘놓고 살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과즙이 적다. 복숭아 먹으면 100%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살살 구슬리면서 이제 지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압도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걸 그렇게 가볍게 틈틈이 재미있게 가르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조차 너무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얼마 뒤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음료수에 무슨 과즙 7% 이제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음료수병을 보고, 엄마, 이건 과즙이 7%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꼬맹이가 그 과즙 7%를 이해하고 엄마한테 말한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는 어떻게 이렇게 똘똘하니? 이러면서 신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부분들이 사실
제가 다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때 요 개념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피자를 먹어요. 피자를 먹는데 8등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이쯤에 분수 가르치면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러면은 유진아, 피자가 한 판인데 이게 8조각으로 나눴으니까 너는 이거 8분의 1만큼 줄게. 이런 식으로 그때 분수 개념 들어가고 8분의 1? 이제 이거는 8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란 뜻이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좀 며칠 지났다가 막 과도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공부에 얽혀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르칠 때 막 그러면은 5분의 1은 뭐겠어? 막 이런 식으로 닥달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느긋하게 살짝 알려줘요. 살짝 알려주고 그냥 애가 긴가민가 몰라도 넘어갑니다. 근데 다음에 사과 먹을 때 반으로 잘라서 줘요. 이번에는 유진아, 엄마가 오늘은 사과 2분의 1개 줄게. 그럼 그때 이제 또 2분의 1개? 그건 또 뭐야? 그럼 또 까먹어서 또 물어보면 그거는 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그때 피자는 8분의 1이었지. 이러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살 압력을 넣지 않고 재밌게 이 일상에서 가볍게 재밌게 살살 조기 교육을 합니다. 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저는 한글도 되게 일찍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노력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유난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뭐 간판 막 읽어보고 어머 저기 뭐 코끼리 뭐 열차라고 써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여하튼 공부 잘한 아이들로 키운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적으로 키우겠다는 목적의식이 일단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교육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고 이게 유효하게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가볍지 않으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오히려 더 엄마는 맨날 입만 열면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거든요.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요즘에 영어 DVD 보여주고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차이는 그거예요. 영어를 여하튼 준 집이 아이가 영어를 받아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영어를 주지 않으면 아이가 영어를 가져갈 확률이 되게 희박해지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마인드가 돼 있고 목적의식이 있을 때 그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영향이 가는데 영어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영어 DVD 보여주고 그리고 인형 놀이 할 때 한 명은 외국인이에요. 외국 인형이에요. 이 인형은 외국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얘는 영어만 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영어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밥 먹을 때도 걔는 영어 쓰는 캐릭터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영어로 이제 대답하고 I don't know 막 이러면서 제 딴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아무리 어려도 그 어린 아이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노출해주면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공부를 넘어서신 분들 이거 가능하다. 오히려 더 잘 된다. 근데 공부를 놔버려야지만 조기 교육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어긋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 모두가 다 책을 좋아하더라. 책이랑 친하더라. 이런 게 있었어요. 책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신기한 게 저도 책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 친구들 책 읽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안 읽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이 잡학 그 책을 되게 많이 보고 그래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관해서는 되게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뭐 국사 시간에 전쟁들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잘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게 확 이어지면서 뭔가 깨달음이 탁 오면서 짜릿한 순간, 지적으로 이렇게 알아갈 때 이렇게 짜릿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되게 잘 안 생기는데 배경 지식이 충분한 친구들, 책을 많이 봐가지고 배경 지식이 충분한 친구들은 그렇게 이런 하나하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얼기설기 그 맥락이 만들어지면서 이해가 딱 될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깊이 맥락을 이해하고 더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좋아하더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이제 책을 읽어라. 너 책 읽어야 똑똑해진다. 책 읽어야지 공부 잘하지. 그래야지 학교 공부 따라가지. 이렇게 막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책이랑 더 멀어집니다. 그게 여우같이 내가 공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한테 어떤 책이 딱 들어가면 아이한테 먹히겠다. 이 아이가 좋아하겠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책 더 사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같이 보고 같이 즐기고. 조급하신 분은 책 볼 때도 막 닥달하거든요. 너 이거 뭐 읽었어? 못 읽었어? 너 이거 기억해? 못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즐겁게, 왜냐면 목표는 책을 즐겁게, 책이랑 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책 육아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책이랑 친해지게 만들려면 굉장히 여우같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게 머리끈 팍 조여매고 전투 자세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서 이렇게 쫙 깔아주셔야 아이가 책이 좋아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 책 육아 하는 방법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노하우 거기다 다 이렇게 큰 틀에서 다 거기다 넣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데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집안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집안 분위기가 막 시끄럽고 불안한 그런 집안 분위기일 때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 하려고 앉으면 거실에서 엄마랑 아빠가 싸워가지고 너무 신경이 쓰이고 두렵고 걱정이 돼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책상에 3시간을 앉아있어도 4시간을 앉아있어도 계속 거실에 신경을 두고 두렵고 그 힘든 마음을 겪으면서 그냥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지, 공부를 실제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없는 거예요. 뇌가 두려운 상태나 화나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질 않습니다. 뇌가 전투 상황에 돌입하기 때문에 동물의 뇌만 활성되면서 그 긴장도를 계속 올리고 도망갈 준비, 싸울 준비를 하느라고 뇌를 앞에 전두엽을 꺼버린다고 해요.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만약에 계속 불안하고 계속 화가 나고 그런 상태라면 아이가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겠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공부 성적이 안 올라가는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차분하게 잘하게 하려면 일단 집안 분위기가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좀 줄이셔야 되고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아이한테 화내고 겁주고 그런 거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좀 마음이 안정돼서 편안하게 공부를 1시간을 하더라도 그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 상태가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전달되거든요. 엄마가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괜찮은 척 한다고 아이가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엄마가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게 아이한테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되니까 일단 엄마가 행복하고 편안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엄마가 안전한 곳에서 풀어내시고 뭐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친구랑 수다를 좀 떨으면서 이렇게 풀어내셔도 좋고, 여하튼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엄마도 좀 안정적인 상태가 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어떤 시간에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 자기 스케줄을 짜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노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자유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죠. 어머님들, 부모님들 잘못 생각하시는 게, 통제적으로 시간을 빡빡하게 시간을 딱딱 정해줘가지고 아이가 그 시간을 잘 맞추면 아, 얘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내가 아이가 자기 주도적 학습 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한테 화를 너무 많이 내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이가 지금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어나면 1시간 딱 공부를 하고 학교 갔다 와서 2시간 딱 학습지를 풀고 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탁탁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말 한 번 뻥끗하지 않아도 아이가, 엄마가 짜준 시간표를 엄마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아이가 알아서 그 시간표를 딱딱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혼내고 아이를 때리고 아이도 많이 울리고, 그때 그 폭풍 같은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잘됐다 이렇게 자랑하신 글을 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엄마 통제 안에 들어가서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된 것뿐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존재만으로, 엄마의 기운만으로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이가 알아서
엄마 주도적 학습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딱 엄마가 엄청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혼나가면서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혼내지 않아도 알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였어요. 공부 잘했어요.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엄마 아마 우리 애 내가 조금 엄하게 했지만 그래도 잘 컸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제가 겪어서 너무 잘하는데 대학교에 가잖아요.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이제 엄마랑 쌓여왔던 그 악감정을 대학교 가면서 막 풀어내요. 이제 난 자유야 이러면서. 그때 제가 F 맞고 D 맞고 이러면서 재수 강하고 성적 몰라 이러면서 막 놀고 술 마시고, 그때 제가 정말 완전히 막 풀어지면서 제가 대학교에 왜 갔느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탈출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간 거예요. 대학교만 가면 탈출이다. 그래서 탈출해서 감옥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부에 대한 그런 의욕이나 목표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제 삶을 몇 년을 그렇게 그 반동작용으로 다시 내 자유를 찾는 과정, 다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배우는 과정을 굉장히 오래 몇 년간 다시 배워야 됐고, 그러고 나서야 내 삶이 이렇게 막 살면 내가 손해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대학교 다시 가면 그 수업 정말 다시 들어보고 싶다. 그때는 수업 시간에 그냥 대충 때우고 나와가지고 학점만 대충 C만 나면 돼 이러면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몇백만 원씩 수업료를 내고 갔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대충 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그 두꺼운 책을 보지도 않고 대충 시험 보고 과제 같은 것도 너무 성의 없게 해가고 했던 내가 나 스스로 내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계획을 세우고 나를 돌보는 걸 너무 그 연습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배우느라 고생을 했구나. 그 시간이 후회된다기보다는 그걸 나중에 결국엔 해야 됐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제로 인해서 아이를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거는 멀리 봤을 때, 정말 멀리 봤을 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디테일하게 아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 막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공부가 가벼워졌다면 그래 공부 그렇게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공부 못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공부는 재밌고 좋은 거야, 이렇게 뭔가 마인드가 좀 세팅이 되셨다면 좀 느긋하게 아이한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이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시간에 공부를 안 하면 내 하루가 좀 너무 빡빡해지겠구나, 아니면 숙제를 이 시간에 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잘 수 있고 기분 좋게 놀 수 있구나,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시간도 스스로 정하고 그 날짜, 요일 같은 것도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얼마만큼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아이의 주도성이 자라는 것을 막고 흥미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보시면서 적절하게 옆에서 조언만 해주시고 응원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잘하는데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한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지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막 알아가고 싶고 그런 자기 내적 동기가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적절하게 알아가는 것의 기쁨이 뭔지, 학교 공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 옆에서 상담을 해주고 대화 상대도 그냥 돼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때때로 아주 적절하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리고 독서나 어떤 자기 개발하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개발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책도 보시고 우리 육아서 많이 보시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그 모습이
관계가 좋을 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대로 역전이 돼가지고 반대 모델이 돼요. 나는 엄마처럼 저러지는 말아야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만약에 엄마랑 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엄마가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와, 우리 엄마 정말 좋다. 엄마 책 보는 엄마도 너무 좋다. 엄마는 저렇게 책도 보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화만 내고 나 미워하고 엄마는 책만 좋아해. 엄마는 맨날 책만 봐.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난 책이 너무 싫어. 나는 절대 엄마처럼 저렇게 되진 않을 거야. 나는 아이보다 책을 선택하진 않을 거야. 나는 아이를 제일 좋아할 거야. 아니면 내가 책보다도 못한가? 응? 이러면서 책이랑 경쟁 관계가 되면서 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엄마가 모델이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엄마가 맞벌이여가지고 돈을 잘 벌어온다고 해봐요. 근데 엄마랑 사이가 좋아요.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아이를 얘기를 잘 들어주고 예뻐해주고 귀찮아하지 않고 아이를 사랑을 많이 해주면 아이는 엄마 회사 다니는 것조차 멋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자기 일 하는 거 되게 멋있다. 나도 엄마처럼 돼야지. 근데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회사 다니지 말아야지. 나는 회사 다니면서 아이한테 저렇게 막 하지 말아야지. 나는 회사보다 아이를 더 소중하게 대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부모가 자식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모델이 돼주고 조언을 해주고 또는 도움이 돼주고 들어주고 이런 어떠한 아이한테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인드를 새롭게 가져가셔라. 공부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공부 그거 그렇게 하늘 무너지고 큰일 나는 문제 아니다. 공부 재밌고 쉬운 거다. 공부 잘하는 거 좋지만 못한다고 하늘 무너지는 거 아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아이를 쥐잡듯이 잡지 않고 아이를 조바심 나게 겁주지 않고 아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도할 수 있거든요. 아이 사랑으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아이가 공부 못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랑받은 아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뜬금없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왠지 하면 잘할 것 같아. 왠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부 같은 것도 관심이 없을 때는 아예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서 의욕이 붙잖아요. 드라이브가 걸리면 그때부터 사랑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깊게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알아서 그래요. 유능함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사람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그 아이들은 이미 비춤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죠. 제 친구들 서울대 나온 친구, 연세대 나온 친구, 고려대 나온 친구 다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출나게 뭐 굉장하게 뭐 떵떵거리고 사는 친구 없고요. 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보면은 특출나게 멋지신 분들 보면 다 서울대인 거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공부하고 평범한 대학 나오시고도 되게 멋지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무조건 불행해지는 거 아니니까요. 아이들 일단 행복하게 사랑으로 잘 키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카이스트랑 MIT 공대가 자살률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행복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즐겁게 행복하게 아이랑 같이 사랑 많이 주고 받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